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단순 정보 전달에 머물렀던 자치단체 홍보 영상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주시가 이른바 B급 감성을 표방한 홍보 영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번에 청주시가 도내 처음으로 청춘 웹드라마 형식의 홍보 영상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충주시 유튜브 홍보 영상입니다. B급 감성으로 충주 사과와 수소차 등 충주의 강점을 홍보합니다. 효과는 만점입니다. 영상 대부분이 조회수 10만 회 이상을 돌파하며 충주시 홍보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촌스럽기도 한데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충주시에 이어 청주시는 웹드라마를 시도했습니다. 청춘 드라마 러브인 청주입니다. 단순 정보 전달 형태인 홍보 영상을 벗어나 청춘 드라마 형식으로 젊은 계층에 청주시를 어필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웹드라마랑 이렇게 접목을 했을 때 그 지자체의 그 홍보 효과를 조금 더 좀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러브인 청주의 촬영지였던 청주 삼당산성입니다. 이 드라마의 촬영지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야경이 일품인 서문대교와 청주의 대표 상징인 무심천, 그리고 사계절이 아름다운 가로수길 등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주의 명소를 알 수 있게끔 제작됐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10분 안팎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공개하고 있는데 드라마 촬영지의 위치와 유래 등을 소개하며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공개 2주 만에 5,000회가 넘는 조회를 보이며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외지에 계신 분들이나 우리 청주시에 사시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청주시를 새롭게 아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자체 홍보를 위한 신선한 시도들이 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시와 시민사회 진영이 전면 해제를 앞둔 도시공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키로 한 2차 민관 거버넌스가 출범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내년 7월 1일 자동 해제돼 시간이 매우 촉박한데도 오늘 열리기로 한 1차 회의가 거버넌스 운영 기간 등에 대한 견해 차이로 연기됐습니다. 거버넌스 구성을 놓고 시간을 끌면서 도시공원 해법은 더욱 시간에 쫓기게 됐습니다.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업료를 면제받으면서 고교 무상교육이 본격 시행됩니다. 면제 대상은 도내 모든 고등학교로 공립 61곳과 사립 21곳, 방송통신곳 2곳 등 모두 84곳에 이릅니다. 충북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에 올해는 69억 원, 전체 학년으로 확대되는 2021년엔 256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 내 빠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골든타임은 2~3시간으로 굉장히 짧은데 이 시간을 놓치면 마비나 언어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얻게 됩니다. 완치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응급실이 많은 큰 병원이 많이 있는 대도시는 비교적 잘 지켜지지만 지방이나 중소도시들은 그렇지 않죠.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입니다. 도별로 1개씩 전국에 13곳이 운영 중이고 충북에는 지난 2009년 충북대병원에 만들어졌습니다. 24시간 365일 전문의가 상주하면서 뇌졸중 집중치료실도 운영하고 또 지역 병원들과 연계해서 심뇌혈관 응급지원체계를 구축해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이 발병하고 나서 관상동맥 중재술, 그러니까 막힌 혈관 열어주는 수술까지 이르게 되는 시간이 지난 2008년 185분 걸리던 게 2012년에는 81분까지 줄어들면서 이 골든타임 내로 들어오게 됐고 또 뇌경색 약제를 투여하는 시간 역시 같은 기간 51분에서 39분으로 감소했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환자가 자신의 병을 빨리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충북 지역은 환자들의 조기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심근경색의 경우 전국 46%인데 반해 충북은 49%를 넘어섰고 특히 뇌졸중의 조기 인지율은 5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북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매달 2번에서 3번 정도의 교육을 갖고 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성과입니다. 이렇게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는 골든타임 확보와 또 조기 인지율 증가 등 이런 굵직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정작 정부 정책은 이를 지원하기보다는 있는 예산마저 깎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상황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어서 김기수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각 센터별로 운영되는 예산은 약 24억 원. 2008년 초기에는 정부와 병원이 7대3으로 운영 자금을 조달했지만 최근에는 정부 지원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충북대병원의 경우 지난해는 8억 원이었던 정부 지원금이 올해는 5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는 3억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겨우 따낸 예산이라 2021년이면 지원이 아예 끊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병원이 스스로 부담하는 금액은 계속 커지고 있어 지속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조기 증상 인지 등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각종 예방 사업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간접적인 영역을 저희가 줄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간접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게 권역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예방관리 사업 이런 건데 결국은 질환이 생겨서 우리가 빨리 치료를 해드리는 것은 지속하겠지만 예방 사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더욱이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치료 가능 사망률은 충북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마저 존폐 위기에 놓이면서 자칫 의료 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10년 전 히말라야에서 실종된 직지 원정대 고 민준영 박종성 대원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최종 신원 확인이 내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 등은 오늘 오후 2시 35분 비행기로 출국해 카트만두에서 1박을 한 뒤 다음 날 시신이 안치된 네팔 제2도시 포카라 지역 간다키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팔 출국은 유족 대표 2명과 박연수 당시 직지 원정 대당 등 모두 4명으로 팀이 꾸려졌습니다. 단양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남한강 하천 부지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차단기 설치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8일 단양군에 공문을 보내 오늘 가곡면 덕천리와 사평리 하천 부지에 픽업 차량 출입을 막는 차단기 2~3개를 설치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이 영업활동을 하려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대체 착륙장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초시 충북연구원 원장이 2번째 연임에 성공해 도정 싱크탱크를 가장 오래 이끌게 됐습니다. 충북연구원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정 원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혀 지난 2014년 9월에 취임한 정 원장은 오는 2022년까지 8년간 원장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옥천에서는 16회 충북 농업경영인대회 개회식이 오후 7시에 옥천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괴산에서는 고추 재배농가 기술교육이 오후 2시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은 오늘 흐리고 중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4도, 충주 33도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도내 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33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